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분산 비교를 위한 검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편견에 대한 비교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에 관련된 그 비교하는 검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분산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룹에 대한 이제 분산 검정과 그리고 두 그룹에 대한 이제 분산을 비교하는 그런 검정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그 일을 할 때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로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제 불량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평균 같은 이런 값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받아보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로트 내에 있는 제품들의 산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든가 불량률 같은 경우는 그 로트 내에 그런 그 값들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산포의 차이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CPK 값들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분산, 이제 산포로 나타내는 값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산 또는 이제 편집차가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산포에 대한 어떤 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번 연속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 비교를 할 때 사용했던 그 펄스 레이시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그 C1 열과 이제 C2 열에 이제 펄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펄스라는 열에 있는 데이터의 산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맥박을 측정했을 때 그 맥박의 이제 산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즉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맥박을 측정하게 되면 그 맥박의 어떤 측정 값의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산포로 본다라면 그 산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만약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그 산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여기 C1열에 있는 펄스1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은 우리가 앞선 배운 것처럼 통계 분석 메뉴에 있는 기초 통계, 기술 통계량 표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펄스 1과 이제 펄스 2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확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아웃풋 윈도우에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펄스 1의 평균은 73.14가 되겠고 펄스 2의 평균은 80.29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표준비차를 보니까 하나는 10.75, 하나는 16.97이 되는데, 예를 들면 펄스1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펄스1의 데이터의 표준비차 값이 10.15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그 표준변차 값이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여기 측정한 값은 10.75니까 10보다 조금 큰 값이죠.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측정한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들보다 산포가 더 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설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하는 것이 바로 1표본에 대한 분산 비교가 되는데요. 자,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니 탭의 통계 분석 메뉴를 보시면, 자, 기초 통계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일 표본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일 표본 분산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콤보 상자를 보면 하나 이상의 표본 한 열에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한 열에 입력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콤보 상자를 눌러보면 표본 편차 또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표본 분산이 얼마인지를 직접 입력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C1열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블랭크를 마우스로 콕 찍으면 왼쪽에 컬럼들이 보일 텐데요. 그 중에서 펄스1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가설 검정 수행을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의 규모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맥박을 측정을 하게 되면 표준매차 값이 대개는 한 10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규모 가설을 표준매차 값이 10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기 측정한 값은 펄스1 같은 경우는 10.75가 나왔으니까 그럼 10.75면 10보다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설 검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대립 가설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옵션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여기 대립 가설에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우리가 규모 가설에 설정한 표준 편차보다 크다,
즉 귀무가설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15로 지정하는데 그 10보다 우리가 지금 얻은 샘플 데이터의 편차 값이 10보다 더 크다. 그걸 대립가설로 우리가 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검정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P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카이즈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표준편차라든가 또는 분산을 이용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즈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즈곱 분포를 이용해서 P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 카이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카이제곱 쪽에 있는 P값을 보니까 P값이 0.148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귀무가설이 표준편차는 10이다. 대립가설은 표준차가 아니다, 10보다 크다인데 P값이 0.148이면 14.8%로 우리가 설정한 유의수는 알파 5%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볼 때 비록 표준편차 값이 10.8 정도가 나왔지만 그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준차 10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루트에 대해서 어떤 산포 같은 거를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면 이러한 그 1표본 분산 검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할 텐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C1 열과 C2열에 지금 그 두 개의 맥박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펄스1의 표준차는 10.75가 되겠고, 이제 펄스2의 표준차는 16.97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더라도 10.75와 16.97이라면 약간 표준차 값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정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그룹이 두 개니까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포를 비교하는, 즉 여기서는 산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준편차 혹은 분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미니탭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 메뉴를 선택하면 기초 통계 메뉴에 아까 우리가 했던 단일 표본 분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표본 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러면 두 표본에 대해서 분산을 비교하는 것은 F 검정인데 그럼 저 위엔 T 검정처럼 여기도 이름을 F 검정 이렇게 하지 왜 그냥 두 표본 분산 이렇게 이름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그룹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비교하는 것을 F 검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F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그룹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F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분포 데이터에 대해서도 산포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F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검정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뉴의 이름이 F 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표본 분산을 선택을 하고 나오는 대화 상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콤보 상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는 위쪽에 있는 것은 데이터가 스택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을 때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데이터가 언스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C1 열과 C2 열에 각각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스택 형태의 데이터라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표본이 자체의 열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선택하고 표본 1에다가는 우리가 펄스 1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표본 2에다가는 펄스 2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대립가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그룹의 분산이 같으냐 아니면 두 그룹의 분산이 다르냐를 보는 거라면 여기 같지 않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그룹의 분산 중에서 분자 쪽에 있는 그 값이 더 크다라면 여기 크다를 선택하면 되겠고 작다라면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분산값을 넣어서 우리가 F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두 그룹의 분산이 같다.
두 그룹의 분산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배치를 해서 두 그룹의 분산이 같다라면 분모 쪽에 있는 분산과 이제 분산 쪽에 있는 분자 쪽에 있는 분산이 1이 되겠죠. 분모 분자의 값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은 분자 쪽에 있는 분산과 분모 쪽에 있는 분산의 비가 1이다. 대략가설은 만약에 분산이 다르다면 1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무가설에서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1로 두고 그 1이라면 그때는 귀무가 성립하는 거라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분산이 만약에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분자 쪽에 있는 분산이 더 큰 것이 되겠죠. 만약에 1보다 작다라면 분모 쪽에 있는 분산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느 한쪽이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한쪽이 커도 다른 거고 작아도 다른 거니까 이렇게 not equal의 형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규분포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검정 및 신뢰 구한 사용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F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정규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을 할 텐데, 이 정수성 검정이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체크를 해서 일반적인 F 검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결과를 보면 여기 위에 써 있죠. 방법이라는 것에 여기 뭐라 되냐면 정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확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정규분포를 가정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F 검정이 사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검정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P값이 얼마나 나왔냐면 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P값이 5%보다 작으니까 귀무가설을 기억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귀무가설이 뭐냐면 분모 쪽에 있는 편차하고 분자 쪽에 있는 편차 값이 B가 1이다. 그런데 그 귀무가설을 기억한다는 것은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분모 쪽에 있는 표준편차와 분자 쪽에 있는 편차 값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표준편차의 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분산의 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미니탭에서는 이제 분산을 이용했을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그 화면에 표시할 때 이제 첨자를 아래 첨자와 위 첨자를 둘 다 써야 되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로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산값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이저그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시는 아마 미니탭에서 그 아웃풋 윈도우의 아래 첨자 위 첨자를 다 표기하는 게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편차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어느 한 그룹에 대한 그 3포로 나타내는 값이, 즉 3포로 나타내는 값은 이제 표준편차 혹은 분산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값들이 일정한 값과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이제 3포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런 F 검정 결과를 봤는데,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 2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옵션에 가서 만약에 여기 있는 정규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검정 및 신뢰관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체크를 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는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본넷이라고 하는 것과 레베니라고 하는 두 가지 검정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베니 검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베니 검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분포일 때는 F 검정 결과를 이용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이런 레베니 검정 결과를 활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 분산에 대한 어떤 그 3포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